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강원 지역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요, 다시 또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원주 지역 같은 경우 한낮에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또 더위와 함께 낮 동안에 자외선이 무척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요일부터 또 대부분 지역이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일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의 매각으로 터미널이 과연 어떻게 운영될지 또 이전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 번영회에서는 또 원주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또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논란 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댄싱 카니발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 영상이 또 배포되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도내 이슈 취재 기자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7월 19일 화요일 성쾌한 아침 혼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최근에 환경부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기준에 따른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의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현안은 원주와 횡성 지역이 각 이해관계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수십 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강원도가 요구한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요청에 대해서 협의 우선 조건으로 지역 간의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50대 이상은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와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또 감염 취약시설의 입원, 입소자, 종사자가 4차 접종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올해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내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원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횡성을 비롯한 도내 18개 지역의 11곳을 대상으로 일본 내염과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감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7월 2주에 채집했던 모기 가운데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집 모기 한 마리가 채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좀 어떻게 해법이 모색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원주시 번영회가 원주시를 상대로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했다고 하는데요. 좀 전체적인 내용 또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번영회 박동수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그 기존의 고속버스 터미널 아직까지는 그 현 부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는 지금 거기서 매표하고 타고 현재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7월 1일자로 퇴고를 해라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곳이 가졌습니다만 이게 10월까지 또 연기되었다는 말도 있고요. 좀 어떤 상황인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까지는 꼭 옮겨달라, 좀 나가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요? 좀 많은 분들이 혁신도시 쪽으로 이 터미널이 이전하려나 하는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동부고속 관련 그 업체에서 혁신도시 인근이군요. 버들마니 삼거리라고 하나요? 예, 버들마니 삼거리 인근에 예, 이곳에 그 정비소와 또 이제 차량 이 관련 시설들을 설치하겠다. 이 원주시에 이제 그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부결 처리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동부고속에서 혁신도시 버들마니 삼거리 인근에 한 1,400평 정도 그쪽에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네. 그곳에 차고지하고 장비소를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원주시에게 요청을 했는데 부결됐죠. 네. 예, 부결된 뭐 이유는 그 지역이 뭐 대형버스 진출입이 좀 많이 좀 곤란한 상태고 예.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도시계획의 시설이다 보니까 사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또 이유고요. 네. 또 현실적으로 혁신도시 그 버들마니 삼거리 인근 자체가 원주시 전체를 볼 때는 너무나 그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예. 또 외곽에 있고 또 현재 시외버스나 이런 대중교통과 환승 자체가 무척 어렵고 또 일반 시민들이 그곳에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또 그 부분과도 사전에 시내버스 노선 이런 문제 또 고속도로 접근성이 너무 어렵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부결됐죠. 네. 일단은 버들마니 삼거리 하면은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시설이 그 혁신도시 초입에 있죠. 그 시내에서 네. 들어갈 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하고 다이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인근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차고지와 정비소 설치를 일단 부결시켰습니다만은 글쎄 땅 계약도 이미 이루어졌고요. 동부고속 쪽에서는 10월까지 원래는 그 절차를 마무리 짓고 이곳에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동부고속 측이 이 기존의 현부지를 매각하고 이 터미널 대체 부지로 바로 이 혁신도시 인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근데 같은데 그 어떻게 의혹들이 보십니까? 많이 예. 이제 발생하죠. 예.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뭐 그런 대체 부지를 일방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시설인데 예. 사업자 임의대로 이렇게 정해도 되는 건지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혹이 있고요. 예,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현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분들도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사업자는 그 인허가권이 일단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좀 갈등이 있을 때 결국은 이 사업자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 공공시설이라는 부분이 가장 방점이죠. 네. 예, 그 터미널 부지를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먼저 선행해야 되니까 네. 원주시 관계자 또 원주시하고도 긴밀한 어떤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거의 없는 상태로 뭐 알려주고 있다 보니 오히려 더 의심과 의혹이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현 부지를 매각할 때도 또 지금 관설동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지를 매입할 때도 원주시와 전혀 이제 논의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과연 예. 그것이 가능할까? 어허, 예. 예, 이게 뭐 일반 뭐 개인 사유지 토지 매매가 아니라 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전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용도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단체인 지자체에서 사전적으로 또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터미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뭐 어디를 정해서 간다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또 부결도 되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원주시를 그 번영회 차원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만은 뭐 절차가 진행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취합해서 네. 예, 이제 원주시뿐만 아니라 사업자, 매도인, 또 매수인 포함해서 함께 뭔가 의혹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뭐 공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직무유기 고발이 가능한지 좀 검토 중이다.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 이제 대중교통 또 원주 시민들의 또 편의성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좀 제고돼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시점에서 만약에 동부고속이 이제 땅까지 매입을 했으니까 이 관설동 또 혁신도시 쪽으로 간다. 이게 전혀 안 되는 걸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이 부분 이제 혁신도시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당구동이라든지 방곡동 많은 또 분들이 사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대중교통 이제 서부 쪽에 집중돼 있고요. 뭐 철도라든지 기존의 터미널도 그렇고요. 대중교통이 하나 정도는 이 원시 동쪽에 있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또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의견은 뭐 나쁜 건 아닌데요. 네. 지금 고속버스가 원주의 터미널 부지가 한 군데이니까 원주 지역 전체, 원주 시민들 전체 입장에서 이걸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네. 어느 지역에 뭐 교통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일부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죠. 네. 전체를 보면서 장기적이고 정체적인 입장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현 부지를 매입한 곳은 뭐 10월까지 일단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만은 뭐 두세 달밖에 안 되는 것이고 퇴거하라고 또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요. 옆에 그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 동신운수가 이제 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같이 쓰자고 했는데 이건 뭐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들었고요. 뭐 해법을 좀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요? 예, 뭐 그런 방법도 뭐 제시하고 거부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를 지금 매수자로부터 임대 계약을 장기간 체결해서 네. 원만하게 원주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또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새로운 터미널 부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현 터미널 부지를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지금 당위성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사적인 또 계약을 통해서 이 매수 매도인이 또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시 차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강제는 못하지만 예. 이 터미널 부지라는 것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 내지는 적절한 타협점을 끌어낼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아무튼 뭐 시간이 10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는 않거든요. 그 전에 좀 어떻게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벌써 뭐 7월, 8월, 뭐 9월, 10월 금방인데.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새로운 부지로 뭐 임시주차장 만들고 새로운 부지로 그 기간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현 부지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협동력을 좀 키우는 것이 가장 지금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 관설동 쪽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한 2, 3년 뒤에 또 새롭게 이제 개설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 동부고속 쪽이 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좀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에 좀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때마다 좀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번영회 박동수 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래시몹 안무를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댄싱 카니발의 홍보 영상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영상인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는 9월 원주 댄싱 카니발 개막을 앞두고 축제 준비와 홍보가 한창인데요. 이제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 관광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만큼 이 축제 홍보를 통해 원주가 알려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댄싱 카니발 홍보 영상은 원주의 관광지 곳곳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미로예술 원주 중앙시장, 강원 가명, 댄싱 공연장, 소금산 그랜드밸리 일대에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 영상 제작 스태프들 어떤 분들이 함께했습니까? 네, 밴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에 맞춰서 안무를 선보여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은 무용단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와 정상급 뮤지컬 스타 박해나가 댄싱 카니발의 홍보 영상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2013년부터 댄싱 카니발의 플래시몹 안무를 제작해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플래시몹 안무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시민들도 함께 출연해 안무를 따라했는데요.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안무를 진행했고요. 미로예술 중앙시장 촬영에서는 상인들이 함께 안무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플래시몹 안무를 시민들이 따라하고 또 축제와 원주를 홍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이번 영상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문화재단 양종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주제곡을 2021년도 저희 리뉴얼해서 뮤지컬 배우 박해나 배우님께서 불러주시고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저희 홍보 영상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미로예술 원주 중앙시장, 강원 감명, 댄싱 공연장, 소금산 그랜드밸리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는데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영상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저희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인 만큼 영상에서도 원주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저희 자세한 영상 내용은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시니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박해나의 음성으로 또 원주 지역의 곳곳을 누비면서 이 영상을 담은 것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군요. 또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플래시몹 안무를 담은 홍보 영상을 처음 제작한 건 지난해인데요. 코로나로 축제가 크게 축소되면서 원주 문화재단은 지속적으로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무를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는 동시에 원주의 명소를 소개하는 영상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영상 제작을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시민들이 영상을 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준비됐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물 포스팅까지 공유한 후에 추첨에 응모하면 당첨자에 한해서 기프티콘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시민들이 플래시몹 안무를 따라추는 영상 공모전도 진행됐는데요. 이 43만 조회수와 1000여 개에 이르는 좋아요로 영상에 관한 반응도 좋았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슬로건에 맞게 올해 진행되는 이벤트와 영상 공모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양종민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홍보 영상 및 스판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작년과 같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고 구상하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며 시민분들 옆에서 항상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년 만에 전면 개최가 되는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시민분들 또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가 벌써 43만이 넘었으면은 상당히 그 입소문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행사가 9월 29일 예정이니까 이제 2달여 정도 남았고요. 좀 본 행사까지 축제 준비 계획 좀 어떤지 궁금하고 또 축제를 함께 만들 시민들도 모집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축제는 9월 29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월요일까지 원주 댄싱 공연장에서 진행됩니다. 댄싱 카니발 댄싱 퍼레이드의 상징인 길이 100m와 폭 15m의 특설 무대에서 경연이 진행되고요. 현재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무대 해설 시민합창단과 축제 기획을 돕는 시민기획단, 또 축제 동안 원활한 축제 진행을 도울 자원활동가를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축제 현장을 더 다채롭게 해줄 푸드트럭과 푸드 참가 부스, 체험 프리마켓 참가자도 모집 중인데요. 참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원주 문화재단 댄싱 카니발 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축소된 행사 이후 2년 만에 다시 행사가 전면 개최되는 만큼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감 갖고 축제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에도 함께 하시면서 축제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그 영상부터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강원도의회 이 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군요. 네,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전반기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1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견을 하고 춘천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희철 의원을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진태 도정의 첫 인사청문회를 이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김희철 위원장과 함께 영월 지역구의 국민의힘 윤길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길수, 문관현, 양숙희, 정재용, 박호균, 박대현, 이무철, 김시성, 이기찬, 이영욱 의원 등 상임위원회별 2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강원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올 9월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특위도 같은 날 또 구성이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속초 지역구의 국민의힘 강정호 의원이 뽑혔고 원주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전찬성 의원은 부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하석균, 최승순, 유인출, 심호섭, 김정수, 원재용, 윤길로, 이한영, 진종호, 최재민, 최재석, 김기학, 김용래 등 총 15명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위원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민주당 모수는 두석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며 도지사와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 결산 등을 심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강원도 예산은 7조 5,512억 원, 교육청 예산은 3조 6,670억 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9월 회의를 통해 선출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본회의도 열렸는데 주의원들 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진태 도지사 도청 이전 부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군요. 네, 이날 5분 자유 발언에서 춘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정재영 의원은 도청 신축 이전 부지는 캠프 페이지가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도청 이전 부지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공론화 과정도 없이 민주당 소속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이 결정했다는 정파적 입장에 매몰된 주장은 자신의 편협함만을 드러낸 도민 갈등을 조장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레고랜드 관련 또 내용도 있군요. 네, 춘천 지역구의 국민의힘 박기영 의원은 레고랜드와 관련해 강원도가 LL개발, 현 강원중도개발공사 체결한 계약 중 2,050억 원 채무 보증을 의회 동의 없이 진행했고 컨벤션 센터 건립 목적으로 인심 주차장을 조성하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알펜시아에 대해서도 그는 강원도와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권 등을 발동해 관계부서와 책임자에 대한 시비를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시군에서 콜택시의 앱 서버가 마비되었는데 네네. 이게 뭐 러시아 해커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해커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으로 춘천과 원주 등 도내 일부 시군 콜택시 앱 서버가 마비되며 택시를 이용하지 못한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길 불편을 겪었습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22세 김현미 씨는 18일 아침 택시가 30분 넘게 잡히지 않아 결국 걸어서 등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 콜택시 호출은 가능했지만 이용자들이 몰리며 결국 전화 연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홍천에서 콜택시 앱에 접속했던 27세 김지은 씨도 앱모통으로 20분 이상 거리에 있는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시내버스 노선이 부족하고 배차일수가 적은 지역은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콜택시 앱이 먹통이 돼 뛰다시피 걸어 겨우 지각을 면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춘천 스마일콜 법인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춘천 스마일 브랜드 콜택시의 평소 하루 평균 7,500건의 콜을 소화하지만 앱서버 해킹 후 무려 5천여 건이 줄었습니다. 네, 이 시민들의 불편도 컸던 만큼 또 이제 기사님들의 매출액도 상당히 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택시기사들 역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에는 콜택시 앱을 통한 호출이 일반화된 상황이라 피해는 더 컸습니다. 춘천의 한 택시기사는 평소라면 하루 10만 원 정도 나오는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어 간신히 기름값만 건지고 있다며 콜택시 운영비를 내고 있는 기사들에게 회사가 보상이라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원주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63세 나경석 씨는 매출의 70%가 콜 손님인데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니 피해를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네, 이런 해킹으로 이런 사태가 또 반복된다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네. 뭐 대책은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브랜드 콜을 운영하는 조합 운영위원회 등에서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시 서버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택시 차량 대수가 적은 철원과 하천 등 일부 시군에서는 택시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대기 중인 운전자에게 연결해주는 예전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한영수 춘천 스마일콜 법인 운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7일 오전 9시부터 팀원이 온다 콜택시 베타 프로그램에 서버를 임시로 이용해 30초에 한 건씩 콜택시 접수권을 소화하고 있다며 네. 콜택시 서버 해킹으로 인해 불편을 입은 이용객들과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들께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강원도뿐만 아니라 뭐 부산, 경기, 경북, 전남에서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창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